평생 10명 중에 9명은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두통을 경험해 본다고 합니다. 먼저 두통으로 이렇게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두통이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내 머리 안에 실제적으로 뇌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뇌혈관, 중풍 같은 질환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그냥 아픈 두통이 아니라 머릿속에 문제가 생겨서 아픈 두통의 증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두통과 함께 첫 번째로 의식이 없어지거나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동반된다. 혹은 이 단순한 메스꺼림 정도가 아니라 심한 구토와 함께 두통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몸에 힘이 빠지거나 이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두통이 찾아오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과 두통이 함께 동반될 경우에는 급히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위험한 검사가 필요한 두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앓게 되는 만성 두통은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편두통, 군발성 두통 이 3가지인데요.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좀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뻐근하다, 무겁다, 머리가 쪼이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를 싸고 있는 근막이 긴장하고 머리를 받쳐주는 목의 근육이 긴장이 돼서 이 두통이 유발되는 건데요. 특히 이 목 쪽의 근육이 많이 굳어지게 되면 이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이 머리 쪽의 두통이 좀 더 가중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런 긴장성 두통은요, 이 일반적인 진통제라든지 한방 침치료라든지 약물 치료에 좀 쉽게 반응하고 쉽게 치료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긴장성 두통 말고 두 번째는 편두통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 다르게 박동성 두통이라고 해서 두통이 욱신욱신 심장이 뛰듯이 박동성을 가지고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런 편두통은 이 속이 좀 메스한 정도나 혹은 좀 구토가 생긴다든지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두통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올 것 같다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편두통은 강도가 일반 긴장성 두통보다는 훨씬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방에 누워 있어야 된다거나 잠을 좀 자야 된다거나 겨우 좀 가라앉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통증이 일반 진통제로는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마트립탄, 나라트리탄 같은 편두통에 특징적으로 쓰이는 약물들이 따로 있고요. 또한 평소에 항경련제,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베타 차단제 같은 약을 예방약으로 평소에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적으로도 이런 편두통들은 이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편두통을 일으키는 부위를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해야 좀 완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군발성 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2가지 두통은 이제 여성분들에게 주로 다발하고 군발성 두통은 이제 남성분에게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징적으로 이 군발성 두통은 통증이 아주 극심해서 눈알이 뽑아지는 것 같다. 눈 쪽으로 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들은 또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계절에 이렇게 모여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발성 두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두통들을요. 한방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픈 두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혈이 가슴 쪽에 막힘으로써 이 막힌 기혈이 머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머리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두통이 있고요. 또한 이런 스트레스가 오래돼서 화나 열이 생길 경우에 이런 화가 위로 머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열이 차면서 생기는 두통도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이 담적이라는 이 찌꺼기가 소화기에 생기거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인데요. 이런 경우는 특징적으로 소화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아까 편두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스껍다든지 체한 것 같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주로 한의원에 오실 때도 저는 체하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이
머리가 이게 아픈 것도 아니고 띵한 것도 아니고 멍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맑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바로 이제 기혈이 부족해져서 허증성에 이런 보약을 써서 기혈을 채워줘야만 호전이 되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혈이 머리 쪽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머리가 멍하게 되는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통들은 당연히 근본 치료가 필요하지만 급한 대로 내가 집에서 어떻게 머리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바로 두통에 쓸 수 있는 특효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풍지혈이라고 해서 이 뒤통수와 목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만져보시면 바로 눌러보니까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 풍지혈 쪽을 풀어주게 되면요. 머리 쪽이 전반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머리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도 평소에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의 혈자리는 이 각손혈자리라 그래서 이 귓바퀴 바로 위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는 머리가 아플 때 저절로 손이 가는 자리죠. 편두통이 특히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눌러보니까 아파요. 단단한 게 만져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도 여기를 항상 풀어서 이완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또한 이 근본적으로 사실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잘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20분 이상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은 이 두통을 예방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